방정식의 활용. 자, C단계 992번을 보고 있습니다. 자, 농구 시험에서 2점짜리, 3점짜리 슛을 쐈는데, 이 개수가 이런 관계가 있고, 점수는 이렇게 있다. 자, 그러면 희중이가 넣은 3점짜리 슛의 개수를 구하라. 자, 요거 이제 1번, 이게 X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보자. 자, 2점짜리, 3점짜리 이렇게 놓고 요게 X개. 그럼 여기 개수라고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 밑에는 점수라고 써야 되겠죠. 맞지? 지금 이 문제의 힌트가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어때? 2점짜리 슛을 어떻게 쓴다 그랬죠? 3점의 2배보다 5개 더 많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5를 해주면 됩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이제 점수를 계산하면 2점짜리가 그 개수만큼 2x 플러스 5라고 쓰면 되고, 여기는 3점짜리가 그 x개. 자, 이거를 더했을 때 총점 52점이 나오도록 방정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나온 것이 뭐다? 3x 플러스 2 곱하기 2x 플러스 5가 되는 거예요. 얘를 이제 풀면은 어떻게 된다? 6개. 즉, 3점짜리 슛의 개수가 6개가 됩니다. 혹시나 해가지고, 이거 이제 안 풀리는 학생 위해서 한번 풀어볼게. 자, 분배 법칙을 할 때 잘해야 돼. 이렇게 한 번씩 곱한다는 거예요. 분배 법칙은. 알겠지? 4x 플러스 10. 뒤에는 3x. 얘는 52. 동량끼리 정리하면은 얘랑 얘를 정리하면 7x로 정리할 수 있고, 는의 반대쪽으로 이 녀석이 2항이 될 거니까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0으로 넘어가고 52와 만나서 이게 어떻게 된다? 42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7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7이 되니까 요거는 이제 7, 6에 42. 그래서 x는 6이 나왔던 겁니다. 자, 수학 체험전에 참가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자, 100명의 학생에게 시험을 치르게 한 결과 60명 합격하고 불합격자가 있겠죠. 그치? 자, 최저 합격 점수는 100명의 평균보다 2점 낮고, 합격자 평균도 궁금하고 불합격자의 평균도 궁금하다. 맞지? 최저 합격 점수를 구하라. 이거니까 요거 X로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좀 세워봐야 돼. 자, 한번 봅시다. 이런 거는 표를 좀 그려야 되는데, 표를 일단 좀 그려놓고, 일단 여기 합격, 여기 불합격, 뭐 불합격자 이렇게 하세요. 여기 사람 수, 사람 수. 여기는 점수가 돼요. 점수.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되는 거지. 여기 표현에 뭐 합격자의 평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합격자의 평균, 그러니까 평균이라고 하면 돼요. 평균. 그죠? 이제 잘 봅시다. 최저 합격 점수가 요거 X로 잡았기 때문에 이제 이 표를 채워 놓을 거야. 자, 합격자 수 몇 명? 60명. 자, 100명 중에서 60 합격했으니까 40명. 채워놓게 됐죠? 자, 최저 합격 점수는 자, 전체 평균보다 2점이 낮다. 요거는 좀 이따가 좀 해야 되는데, 그럼 전체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자, 합격자의 평균보다는 20점이 낮다 라고 그랬어요. 합격자 평균이 최저 합격자 평균보다 높은 거야. 그치? 맞죠? 합격자의 평균에서 요걸 A라고 할게. 그 A에서 20을 빼면 뭐가 되는 거야? 최저 합격 점수가 되니까, 여기는 뭐야? 합격자의 평균에다가는 x 더하기 2를 채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네, 두 번째. 불합격자의 평균의 2배보다는 이거 낫다. 그럼 불합격자의 평균을 일단 B라고 놔. 그러면 그거의 2배보다 5점이 낮으면 그게 뭐다? 요 합격자, 최저 합격 점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B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요거 2항하면은 플러스 5가 되고, 2로 나누면은 2분의 x 플러스 5가 된다. 이렇게 쓰면 돼요. 2분의 x 플러스 5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옆에 보면은 이게 그거예요. 이게. 알지? 그 다음에 뭔가 잘못한 것 같네. 평균보다 20점 낮다 그랬죠? 20점보다. 그러니까 여기 2가 아니라 잘못할 뻔했네. 이게 20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이제 얘네들을 사용했는데 뭘 지금 안 썼냐면 100명의 그럼 평균은 뭐냐 이거예요. 그 100명의 평균. 100명의 평균을 구하자. 그러면 이제 총점이 필요한데, 합격자가 평균이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20이었는데 60명이니까 60 빼하면은 합격자의 총점이 되는 거야. 맞지?
네, 플러스 불합격자의 총점도 마찬가지로 40명에 대한 점수를 곱해주면 돼. x 플러스 5 해갖고 나누기 2에서 곱해주면 합격자와 불합격자, 그러니까 전체 인원의 총점이 되고, 이거를 이제 100명의 평균이니까 100으로 나눠줘야 100명의 평균 점수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하여튼 이거를 갖다 먼저 정리한 다음에 그보다 2점 낮으면은 그게 최저 합격 점수가 된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 좀 정리를 합시다. 이게 일단 자 곱하면 여기서 이게 보여. 자 2랑 요거랑 곱하면 얘가 20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분모 분자를 2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얘는 1이 되고 얘는 5가 되고, 20으로 나누면 얘가 3이 된단 말이야. 자 요까지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있으면이 아니고. 자, 정리 좀 해야 되니까 분모가 5로 정리되고 요거 분배를 하면은 3x 플러스 60이 되는 거야. 이거 꼭 해야 돼. 하나하나 곱하는 게 분배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 x 플러스 5 이게 나와야 돼. 알았니? 그 다음에 정리를 해주면 3x, x가 만나서 이건 뭐가 돼? 4x가 되고, 이게 지워지고 60과 5가 만나서 65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동료한끼리.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100명의 평균이 이렇게 나왔어.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있잖아요. 최저 합격 점수는 100명의 평균보다 2점이 낮다. 그러니까 100명의 평균이 이건데 요거보다 2점이 낮아야 된대. 자, 4x 플러스 65 나누기 5에서 2를 빼주면 뭐가 된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최저 합격 점수, 즉 x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지? 그래서 여기 x다. 이렇게 해서 x를 구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x를 구해라. 보기에서 대충 이런 게 나왔나 봐. 45부터 65 사이에 있는 값들이. 그럼 정리하면 양쪽에 뭐 곱해야 돼? 5 곱해야 되니까 얘는 사라지면서 이게 10이 되고 여기 5x가 된단 말이야. 맞죠? 동량끼리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10과 65가 만나면 이걸 빼야 되니까 55로 변하고, 맞죠? 그러면 4x를 양변에 빼주면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4x로 이항돼서 넘어가고, 그냥 x로 딱 나오니까 x는 뭐가 나온다? 55점이 나오겠다.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는 좀 길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에 관한 이런 문제는, 자, 일단 평균이 나왔다. 그러면 총점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에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평균은 총점을 구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중요했습니다. 자, 994.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길이가 8, 세로가 6, 그 다음에 높이가 h인, 자, 뚜껑이 없어. 뚜껑이 없는, 자, 요 직립면체 물통에 물을 가득 부었더니 부피가 이렇게 되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물통의 옆면과 밑면, 옆면과 밑면의 두께가 이제 일정하게 1이라고 했을 때 h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일단 물통 안에 요 물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138이 뭐냐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잘 봐요. 이 물통을 앞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물통 안에 그 빈 공간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 냈을 때 똑같이 이렇게 직립면체가 나오게 되는데, 앞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가 8이잖아, 그치? 그래서 양쪽 두께를 1을 빼, 1을. 그러면 여기 이제 물통에 해당하는 요 길이는 어떻게 돼요? 6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게 물통의 공간이라 할게요, 공간. 알았지?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6이 되는 거예요. 맞니? 다음과 같은 원리에 의해서. 됐죠? 자, 옆면을 볼게요, 옆면을. 옆면을 보면은 이게 또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원래는 이게 6인데 양쪽에 또 이게 두께가 있잖아요. 1이 있잖아. 그럼 요 사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4가 되겠죠? 그러니까 물통의 공간은 여기를 4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높이 관점에서 볼 거야. 높이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왔다 칠게. 그럼 여기 8이니까 이 벽은 이렇게 있는데 이 아래쪽에 하나밖에 없어요. 뚜껑이 없으니까. 이해됐지? 그러면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높이 관점에서 여기가 1이니까 이 전체가 h라고 했을 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h에서 하나 빼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맞니? 그래서 여기가 h 빼기 1로 변하는 거야. 됐어요?
자, 요거의 공간의 부피가 138이라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부피는 8에서 6 뺀, 8에서 2 뺀 6 곱하기 6에서 2 뺀 4 곱하기 여기 h에서 뚜껑이 없으니까 1만 뺀 h-1 이렇게 했을 때 그 부피가 138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냐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를 잘 정리하면 h가 4분의 27이 나온다.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한번 또 계산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계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 자, 정리를 하면 6, 4, 24니까 h-1이라는 녀석이 138 나누기 6, 4, 24다. 이거니까 한번 4로 나눠지나? 4, 32 안되고 2로 나눠봅시다. 그럼 여기 12가 되고 2, 6, 12, 2, 9, 18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3으로 나눠지잖아, 그치? 3, 4, 12, 자, 3, 2, 6, 3, 3, 9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1이라는 게 h로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2항시키면 플러스 1로 되고 얘는 이제 2항, 이제 상수항이 넘어갔으니까 맞지? h는 이거의 계산값이야. 즉, 요 1을 4분의 4로 계산하면은 여기 분자에 4가 추가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4분의 27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995번. 자, 복사기 임대하면 매달 기본요금 3만원. 자, 한 장을 복사할 때마다 6원씩 사용료. 자, 1000장을 초과한 복사물은 1000장을 넘었을 때 장당 할인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기본요금하고 사용료를 합해서 이걸 냈다. 그럼 몇 장 복사했는가? 그럼 그게 몇 장을 갖다가 물론 X로 놔도 되지만 그래 X라고 할게. 그러면 요게 이제 1000장을 초과한 게 있어야 뭔가 말이 되니까 그럼 초과 복사 몇 장이 되는 거야? X 빼기 1000이 되겠죠. 이게 중요해. 알았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매달 기본요금 3만원에 일단 1000장까지는 그냥 6원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해됐죠? 그 다음에 1000장이 넘었을 때 x-1000에 대해서는 일단 6원을 계산한 후에 한 장당 20% 할인이니까 20% 할인이라는 걸 이렇게 쓰는 거야. 아니 100분의 100에서 20을 뺐다. 그래서 장당 20% 할인이 이렇게 해서 곱해 준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뭐가 되냐? 기본요금 있잖아. 자, 기본료에다가 1000장까지는 6원을 내야 되니까 36,000원에다가 초과된 그 요금 요게 이제 추가되면 전체적인 42,720원이 돼야 한다. 요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이제 정리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를 했으니까. 맞죠? 그럼 정리를 하면은 자, 일단 얘가 80이 돼요. 80. 맞죠? 80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로 나누면은 어떻게 되냐, 이게 지워지고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를 이항을 시킬 거야. 마이너스 36,000원 여기 지워지고 36,000원을 빼주면 42에서 36 빼면 6,000이거든. 6,720원이 되는 거야. 6,720원 됐죠? 그럼 요거는 이제 안 봐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x-1000을 가로로 묶은 후에 곱하기 6을 해주고 요거 100분의 80이니까 10분의 8 약분할 수 있는 거 다 해주면은 어떻게 돼? 자, 248, 250 다 약분됐단 말이지. 이게 뭐냐면 6720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x라는 게 2400장이 나와야 되는데 정리를 해볼게. 자, 양쪽에 뭘 해줄 거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양변에 이거에 역수를 곱해주면 돼. 그러니까 자, 분자에는 5를 곱해주고 분모에는 6 곱하기 4를 곱해서 이거를 지울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역수로 곱했으니까 얘가 1이 될 거 아니야. 이해됐죠? 역수로 곱했다는 거는 어떤 수에다 역수 곱하면 1이 된다. 자, 그걸 이용하는 거니까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서 여기는 1로 만들고 이쪽에는 그 역수를 곱한 상태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먼저 이제 여기 복잡한 계산이었으니까 이걸 정리해 볼게. 자, 일단 이거 6으로 나눠지나 보자. 6, 1은 6 나눠지네. 그치? 맞죠? 6으로 나누면 6이 1이 되고 6, 1은 6 그 다음에 6, 1은 6 6, 2, 12 1120이 됩니다. 얘가 맞지? 숫자 작아졌죠? 그 다음에 이제 4로 나눌 수 있나 이렇게 좀 보니까 나눠집니다.
4, 2, 8. 그럼 어때요? 30이니까 4, 8에 32. 그럼 4로 얘가 나눠주면 280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2로 이제 곱하면 되니까 일단 200에다 5를 곱하면은 5, 20. 자, 1000에다가 5, 8에 40이니까 40에 0 하나. 1400이 되는 거야. 1400. 그죠? 그럼 1400 이렇게 됐어. 근데 누가? 얘가 그렇다는 거잖아, 얘가. 그래서 요 마이너스 1000이 2항되어 오면 1000이 되고, 그럼 결국 이게 뭐야? x가 이렇다는 거니까 2400장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문제에서 20% 할인해 준다. 이건 뭐냐면 그 금액에다가 뭘 곱한다? 100분의 100-20을 곱해 주는 것으로 우리는 20% 할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어느 중학교에 작년에 이제 학생은 전체 380명이었고, 근데 올해와 내년에 학선 정원은 다음 표와 같이 이렇게 된다. 맞지? 자, 작년이 있어야 되고, 이제 올해, 내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내년의 학생은 작년에 비해 29명 감소한다. 내년과 작년의 학생 정원의 관계가 29명 감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9다. 여기 돼 있어요. 그치? 그럼 내년에 남학생의 정원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보통 이게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미지수를 놓고 이렇게 미래로 가야지 좀 식세우기가 좀 편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내년이지만 처음 시작하는 거를 작년에서 시작하고, 남학생 정원이니까 작년 남학생의 정원을 X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지? 이게 1번이야. 이거 잘 알아둬야 돼. 내년에 남학생을 구하고 싶다면 식을 세울 때는 과거에서 미래를 이제 연결 짓는 것이 식 세우기가 좀 편리해요.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에 남학생을 알고 싶다. 그러면 그 작년의 남학생에서부터 시작을 하자. 자, 이게 1번입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 남학생이니까 일단 두 번째, 요거를 이제 구해놓고 시작하자. 내년에 남학생은 어떻게 되냐면 한번 보자고. 이건데 그 작년보다 5% 증가니까 작년에다가 5% 증가. 그럼 어떻게 돼요? 1.05가 이렇게 곱해지는 거야. 왜? 100분의 100 더하기 5니까 100분의 105. 그럼 100분의 105라는 거는 1.05.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때? 이게 올해의 남학생이거든? 근데 올해보다 10% 감소한대. 연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고치면 어떻게 되냐면 옆으로 해서 이게 올해랑 비교했을 때 10% 감소니까 곱한다 이거죠. 였다가 어떻게 100분의 100에다가 10을 빼주면 되니까 100분의 100에서 10을 빼줘. 감소니까 100분의 90이 되잖아. 그래서 0.9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1에서 0.1 0.1이 10%예요 1에서 0.1을 빼니까 0.9. 됐죠?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남학생만 알면 요 약간 복잡한 계산을 하면 내년에 남학생의 정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시작하면 돼. 됐나 여기까지? 그럼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보면 작년에 비해서 29명 감소한다 그랬어. 내년이. 그럼 요건 내년에 남학생 수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여학생 수는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여기 3번이라고 해갖고, 자, 작년의 여학생 수, 작년의 여학생 수, 그거 몇 명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380명에서 그 X명을 뺀 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맞지? 그러면 여기 이제 연결해서, 자, 올해 학생, 올해의 여학생, 어떻게 되는 거죠? 10% 감소한다 그랬잖아. 그럼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380-X명, 작년의 남학생에다가, 여학생에다가 곱하기 10% 감소니까 0.9로 곱하고,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올해랑 이제 같다 그랬단 말이야. 내년에 여학생은. 그러면 그대로 두면 되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올해랑 같다. 변화 없다. 곱하기 1 했다는 거랑 똑같아요. 이해됐니? 자, 그럼 이제 보자. 이게 이제 내년에 남학생이야. 내년의 남학생 수고. 요 3번, 요거 4번이라고 할게 또. 요 4번이 올해의 여학생 수예요. 그럼 그 둘을
잠깐만. 올해의 여학생 수인데 요거는 내년과도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내년의 여학생 수와 같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 2번, 4번을 더하면 뭐가 돼요? 내년에 이제 전체 인원이 되는데 21명 감소된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작년에 요 380에서 29명을 빼자 이거지. 380에서 29명을 빼주면 어떻게 돼요? 251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351명. 그래서 이제 351명이 나왔고, 요게 이제 2번하고 4번을 이용해서 남녀의 합이니까 어떻게 된다? x 곱하기 1.05 곱하기 0.9였다. 요게 이제 남학생과 더하기 올해의 여학생 380 마이너스 x 곱하기 0.9. 어차피 1은 곱하나 마나니까.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식을 한번 살펴보자. 잘 봐요. 여기 x에다가 곱했어. 이거 뭐야? 1.05지 얘가. 여기 0.9잖아, 그치? 이렇게 했고. 여기 뒤에 가보면 380 마이너스 x 있죠? 여기다가 이게 뭐야? 0.9잖아, 그치? 그거를 곱해서 더한 것이 351. 380에서 29명이 감소된 351이 된다. 그럼 요 식이 나온 거야, 이제. 드디어. 이해됐죠? 자, 요거를 잘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알았지? 자, 그럼 이걸 잘 풀기 위해서 정리를 다시 할게. 자, x를 이제 풀면 되는 건데, x가 아니라, 요게 중요한 거죠, 이게. 맞지? 얘를 풀면 되는데, 이제 잘 봐요. 이쪽 넘어오면, 요건 이제 지워도 되니까. 양변에 일단 뭘 곱할까? 자, 양변에, 10과 100을 곱해야 되니까 1000을 곱해야 돼. 양변에 1000을. 자, 양변에 곱하기 1000을 합시다. 1000. 그래서 이게 이제 5번으로 넘어오는데 351,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고 1000을 곱했다는 것은 x 곱하기 어때? 1.105가 되는 거죠. 그치? 105에다가 곱하기 9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 380 마이너스 x에다가 1000을 곱했으니까 곱하기 9에다가 100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좀 복잡하긴 한데 x를 구한 다음에 이제 구해야지. 자, 그러면 일단 양변을 일단 최대한 약분을 해야 되는데 요거 지금 보니까 요거 9의 배수예요. 예. 자, 9, 4, 36에서 9 빼면 되니까 9로 나눴다 생각해봐. 양변을 9로 나눴어. 그럼 얘는 이렇게 되고 9로 나눴으니까 이게 100이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얘를 9로 나누면 9, 3, 27 27이니까 81 그러니까 99, 81 이렇게 된단 말이야. 9로 나눴을 때 351이 39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나머지 뒤에는 그대로 있겠죠. 숫자를 먼저 줄이고요. 그 다음에 계산하면 요거는 이제 105x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분배를 해주면 플러스 요거는 380에 0 2개 추가한 다음에 마이너스 100x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복잡했던 게 이렇게 간단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105에서 100을 빼면 이거 5x가 되고 이게 지워지는 거야.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거 38,000원 여기다 빼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8,000으로 이항해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간단해지지 않았지? 이게 그러면 1000이 나옵니다. 1000. 됐죠? 그래서 요 10이랑 5를 이렇게 정리하면은 양변을 5로 나눴을 때 요거 200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x가 나왔어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맨 처음에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어? 여기 2번에 이거였단 말이야. 내년에 그 남학생 수. x에다 1.05, 0.9로 곱한 거. 근데 그게 식이 여기 있단 말이야. 애초에 식이 여기 있어요. 이게. 요걸 구하자. 그러면 어떻게 연결하냐면, 자, x는 200이고, 이렇게 해서, 됐죠? 1.05를 곱해. 1.05를 곱하고, 자, 0.9를 곱한다. 요 인원수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단 여기서 100을 떼다가 옆에다 주자. 그럼 2 곱하기 얘는 105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분수를 좀 고쳐서 10분의 9라고 좀 생각을 해봅시다. 됐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요게 2, 5, 10이 돼요. 얘가 5가 되고, 약분이 된단 말이지? 얘는 5, 2, 10이 되고, 5, 1은 5.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어요? 자, 그래서 9, 2, 18, 180에 9. 이렇게 되는 거야. 맞니?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요 2번의 그 값이 189명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푸는 거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스스로 여러 번 풀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찬영이가 마트에서 어떤 과자를 사려고 하는데 6개 사면 돈이 부족하고 4개 사면 남는다. 자, 5개 사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겁네요. 그러니까 돈이 남냐 부족하냐 요거를 따지자는 거야. 이해됐죠? 물론 밑에 식이 있는데 이 식이 왜 나오는가 거기까지 설명해서 연결하겠습니다. 맞죠? 자, 5개를 사는데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과자가 얼마냐 요걸 알아야 돼. 요거 가격을 설정을 해야 돼. 왜 지금 돈이 남냐 부족하냐 그 다음에 과자의 개수 이런 거 나와 있는데 한 개당 가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X라고 놓겠습니다. 알겠지? 그게 1번이야. 여기서 1번 이렇게 나왔지? 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질문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저거 생각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능력을 문제를 풀면서 만들어 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생각을 못하면은 문제 풀이 시작이 안 돼요. 알았지? 그래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여기 수학적 요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자꾸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피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보자. 첫 번째, 6개 사면은 이게 부족하다 했으니까 요거 2번을 붙인 다음에 2번의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어떻게 돼? 6개를 샀다. 6x1인데 부족해. 그럼 뭐냐면 여기 6x1에서 부족하니까 결국 내가 가진 돈은 뭐냐면 여기 6x에서 660원을 빼면 내가 가진 돈이 나와. 그럼 여기다가 또 하나 가진 돈을 좀 쓰면 되겠지, 그치? 가진 돈은 뭐라고 할까? y라고 할게. y1. 오케이? 왜? 식을 만들다 보니까 y가 필요하잖아. 그럼 y가 뭐냐? 이걸 밝혀야지. 이해됐죠?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2번을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4개를 사면 남는다. 그럼 여기 3번 한 다음에 3번 하고 그대로 쓰면 돼. 4개를 사면 남어. 그러니까 4x1에다가 여기다 플러스 460원 해주면은 내가 가진 돈과 똑같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과자를 5개 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내가 가진 돈을 알면은 그 과자 5개 뭐 알 수 있겠죠. 어떻게 되는가? 요거는 이제 4번이라고 할게. 4번 한 다음에 식을 세볼게. 5x 한 다음에 플러스 얼마?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마이너스면 부족하고 플러스면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게 내 돈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됐지? 얘네들의 관계를 찾는 겁니다. 그럼 보자. 밑으로 와서 여기서 y가 똑같으니까 이거 두 개를 같다라고 해. 일단 이게 5번이야. 5번으로 어떻게 연결되냐면 y가 중간에 연결해 주니까 6x-660은 y이고 그 y가 다시 4x 플러스 460으로 연결해 주니까 이게 말하자면 여기다 대입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갔다 라고 놓으면 되겠습니다. 맞지? 그럼 4x를 이항시켜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4x가 되고 요거 이항되니까 플러스 660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죠? 그럼 정리하면 얘는 2x가 되는 거고 요거는 정리하면은 어때? 60, 60, 120에다가 여기 1120이 되겠습니다. 맞지? 자, 2로 나눠야 되니까 2로 나누게 된다면 2, 5, 10이 되고 2, 6, 12가 되고 56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x가 뭐냐면 560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자, 6번째 어떻게 오냐면 이 둘 중에 하나 이걸 뭐 이용하면 되는데 숫자가 작은 거니까 이렇게 이용하겠습니다. x가 나왔으니까 4 곱하기 560 이렇게 해주고 플러스 460이 뭐다? 내가 가진 돈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좀만 더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돼? 4, 6에 24 200 올라가고 4, 5, 20 2200 이렇게 되고 플러스 460 얘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2000 얘랑 이거 계산 100 올라가고 요거랑 요거랑 670 그럼 700이 된단 말이야. 2700이 되는 거야. 맞죠? 내가 갖고 있는 돈은 2700원. 자, 과자 하나는 560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맞지? 자, 5x를 구해보자. 5x. 5x는 어떻게 돼요? 5 곱하기 560원이고 정리하면 5, 25. 자, 2,500원에다가 5, 6, 30. 그러니까 30에 300원을 더하니까 2,800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2,800원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2,800원을 집어넣고 플러스 했을 때 y가 되려면 y는 뭐야? 2,700원 아니야, 그치?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대입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100원이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 5개를 샀을 때는 100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해됐죠? 100원이 부족하다. 자, 그래서 1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998번. 자, 흰색과 빨간색 페인트가 A 용기에는 이렇게 섞여 있고 B 용기에는 이렇게 섞여 있다. 앞에 거는 흰색, 뒤에 거는 빨간색 이렇게 됩니다.
그럼 A, B를 어쨌든 이렇게 다 섞어가지고 700g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흰색 비율이 세모, 아니 저기 3, 빨간색이 4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A 용기에 들어있던 페인트의 양은, 그럼 1번이 뭐냐면 A 용기의 페인트의 양입니다. 그래서 자 1번 A 용기에 들어있는 페인트의 양을 X로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건 뭐냐면 자 표를 좀 그려야 돼. 그럼 여기는 자 보자. 자, 흰색과 빨간색이 있는데 A 용기하고 B 용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A는 몇 g이냐면 Xg이고 이건 어떻게 돼요? 섞어서 700이니까 700 마이너스 X가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를 좀 기준을 좀 세워볼게. 자 여기는 1대 7이기 때문에 굳이 말하면 X의 전체 8개 중에 하나가 흰색이다. 이해돼요? 1 더하기 7 중에 하나가 흰색이고 아래쪽은 X의 1 더하기 7개 중에서 7개가 빨간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맞지?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돼? 700 마이너스 X의 자 이제 여길 봐야지. 이쪽을 흰색이니까 어때? 5, 3이니까 8개 중에 5개. 그 다음에 여기는 700 마이너스 X의 몇 개? 8개로 쪼갠 것 중에 3개가 빨간색이라는 거야. 맞지? 근데 이 두 개를 더하면은 A, B를 더하면 이건 몇이에요? 700이 딱 되는데 여기서도 비율을 얘기해 줬잖아. 그치? 그쵸?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자 700의 몇? 3 더하기 4니까 이제 7개 중에 3개. 그럼 여기는 700의 7개 중에 4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서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돼. 이거를 고르든가 이거를 고르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뭐가 만족하냐면 이게 만족하는 거야. 둘을 더했을 때 흰 거 더하기 흰 거는 흰 게 나오고 빨간 거 더하기 빨간 거는 빨간 게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럼 숫자가 좀 단순한 거, 조금 쉬운 게 뭐냐 이렇게 쭉 뜯어봤더니 보니까 이제 요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숫자가 좀 작아. 그래서 보면 8분의 x라고 정리할 수 있고 플러스 여기는 8분의 일단 5 한 다음에 가로에다가 700 마이너스 x를 이렇게 하고 이쪽은 이게 정리가 되니까 요거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300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럼 양변에 8을 곱해야 되니까 자 어때? 이렇게 나누고 나눠서 끊어서 보면은 여기 세 부분에 8을 곱하는 거니까 8 곱하면 얘가 1이 되고 8 곱하면 얘가 1이 되고 8, 3, 24가 되는 거야. 이렇게 0은 두 개 있고 맞죠? 이게 이렇게 바뀌고요. 분배를 하면은 x 더하기 5, 7에 35에다가 0 두 개 마이너스 5x 이렇게 돼. 얘는 2400 이렇게 돼요. 그럼 둘을 계산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줍시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나씩 바뀌는 거야. 항들이 이해됐죠? x의 1차항과 상수항이 각각 마이너스 1의 곱을 받아가지고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얘를 이제 이항시키면 어떻게 돼? 플러스 3500으로 넘어가고 계산이 되겠죠. 그럼 4x가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3000에서 빼면 600에다가 1100이 될 거 아니야. 1100 맞죠? 1100이 됩니다. 그쵸? 1100으로 계산이 되고 4로 나눠주면 이렇게 4로 나눌 수가 있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4, 2, 8에 4, 7에 28 그 다음에 4, 5, 20 보자. 그러면 4로 나누면 4, 2, 8 여기 30이니까 4, 7에 28 해갖고 4, 5, 20 275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죠? 그래서 x는 275g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서 설정해놨던 A용기의 그 페인트 양을 x로 놨기 때문에 주어진 힌트를 이용해서 식을 세운 후에 식을 풀면 따로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가 원하는 그 처음에 A 용기에 들어있던 페인트 양 x가 275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A 호수는 1시간, B 호수라는 2시간, A는 1시간, B는 2시간. 그 다음에 C라는 것은 뭐하고 있냐면 빼고 있어요. 채우는 게 아니라 또 빼. 어쨌든 채우든 빼든 4시간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A, B로 넣고 요거로 빼고 있습니다. 그치? 물이
들어가면서 빠지니까 어쨌든 물을 가득 채우려면은 넣는 속도, 물을 집어넣는 속도가 더 빨라야 돼.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물통 채우기라는 일의 양을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채우기 위한 일, 그거의 양을 100%, 100분의 100이라고 해서 1로 놔도 되고, 비율로서. 아니면 그냥 물통에 찬 물을 뭐 몇 그램, 뭐 몇 킬로그램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거 역시 비율로 표현하면은 1이 된다는 거야. 꽉 차 있다라는 거가 100% 또는 100분의 100, 1이라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1번 나왔고, 그러면 봐봐. 몇 분 걸리는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X분 걸린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보면, 자, A로 1시간 동안에 꽉 채우니까 1시간은 얼마야? 그러니까 1시간 동안에 1이라는 걸 꽉 채우는 거야. 그럼 지금 분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1분 동안에는 얼마만큼 채울 수 있니? 60분이니까 1시간은 60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60으로 나눠주면 된단 말이야. 60분의 1만큼 채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B라는 거는 2시간이 걸린다. 2시간 동안에 1을 채울 수 있다면, 일단 1분에는 얼마만큼? 2시간은 120분이니까 1을 120으로 나눈다. 그래서 120분의 1만큼 채울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라는 거는 4시간 걸린다. 그러니까 C는 4시간 동안에 어쨌든 채우는 건 아니지만 1이라는 그 물의 양을 전체를 뺄 수가 있는데,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럼 1분 동안에는 얼마만큼 뺀다는 거니? 6, 4, 24니까 240으로 나눈 것만큼 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얘네들은 넣을 수 있다라는 뜻이고, 요거는 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럼 요거를 X분 동안에 막 이렇게 넣고 빼고 막 이걸 동시에 하고 있는데, 이걸 꽉 채워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2번은, 요게 이제 2번이죠. 문제를 푸는데, 그치? 3번으로 연결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X분 동안에 A는 집어넣으니까 60분의 1이 들어가고 있고, 자, B 역시 120분의 1이 플러스 되고 있고, 하지만 C는 빼고 있으니까 240분의 1이 이렇게 빼는 그 행위를 1분 동안에 반복했을 때, 그 전체적인 거를 X분 동안 한다면 이게 꽉 차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양, 그게 뭐가 되냐면 이러한 양이 1이 돼야 되는 거야. 됐죠? 아니, 문장의 그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 상황을 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고, 그 식을 구성하는 요 미지수가 우리가 찾는 그 물을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분으로 이렇게 이제 조정한 상태의 x입니다. 맞지? 자, 그럼 정리해 볼게. 이거 정리해야 되니까 양변에 뭘 곱한다? 240을 곱하는 거야. 양변에. 맞지? 양변에 곱하기 240을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240이 되고, 여기다가 240을 하면은 이게 분배가 이렇게 되는 거야. 분배라는 거는 하나, 둘, 세 번 발생하니까 이거 정리하면은 이게 4번식이 어떻게 정리돼요? x는 일단 나중에 곱하고, 6, 4, 14니까 이게 4가 되고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240. 됐나요? 그럼 정리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6에서 이거 빼니까 이거 5가 되고, 양변을 5로 나누면 그게 x가 되니까 5로 나눴을 때 어떻게 돼요? 자, 5, 4, 20, 5, 8에 4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지? 자, x는 단위가 분이었기 때문에 48분 걸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8분이 되는데, 자, 요 문제에서는 이 해답은 뭘로 했냐면, 맨 처음에 시간 단위로 이제 x를 먼저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걸 분으로 바꿔야 되니까 요 시간을 갖다가 분으로 이렇게 환산해 가지고 이렇게 구했습니다. 됐죠? 이것도 괜찮고, 여기 선생님이 지금 제시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분으로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각자 인식하기 쉬운 방법을 이제 선택해 가지고 골라서 이렇게 잘 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섬 A, B 사이를, 자, 속력이 이제 5km인 시속 5km, 그러니까 시간과 킬로 이 단위를 좀 주목해야 되고, 왔다 갔다 했더니 5시간 걸렸다. 자, 강물은 A에서 B를 향해서 3km로 흐른다고 했다. 그러면 자, 요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이렇게 여기 이제 A가 있고 B가 있다. 그 다음에 A에서 B를 향해서 시속 3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시간당
3km를 가는 그 빠르기로 이 방향대로 흐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A에서 B를 향할 때, 그럼 여기, 자, A에서 B로 갈 때, 네, B에서 A로 올 때, 이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거시성 문제니까 이제 속시거라고 해가지고 요 순서대로 좀 써보겠습니다. 자, 속력. 어떻게 돼요? 자, 보면은 A 섬에서 B로 간다. 이렇게 쳤을 때, 어때? A 섬에서 B로 갈 때는 요 3이 밀어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시속 5니까 5 더하기 3 밀어주는 거고, 그러니까 더 빠르게 가는 거지. 근데 이제 B에서 A로 갈 때는 이 시속 3에 계속 걸린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결국 5로 가지만 그 3만큼 깎여서 가니까 얘는 2로 이렇게 계산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시간은 어떻게 돼? 몰라 지금. 근데 그거의 합이 5시간이니까 얘네 둘의 합이 뭐가 된다? 5가 되어야 된다. 요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 거리를 우리가 이제 찾는 거니까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x로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1번이야. 근데 문제를 이제 파악해서 2번, 3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리는 x 똑같겠지 이건. 맞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야 되니까 거시속이니까 이게 거리를 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속 이렇게. 우리 시간을 나타내야 되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자, 속력 어딨죠? 위에 있네 그치? 8분의 나머지 x,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나머지 x 이렇게. 그럼 이거 x 구하면은 그 거리가 나오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식을 갖다가 잘 정리하기 위해서 옆으로 좀 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갖고 요거 마지막으로 4번 한 다음에 마무리 할게. 양변에 뭐 곱해? 양변에 이거는 8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치? 그럼 여기 x가 되고 8 곱했으니까 4x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8, 5, 40 이렇게 된다. 5x가 이제 40이 돼야 하니까 5로 나눠주면은 어떻게 되죠? 5, 8에 40 이렇게. 그러면 x가 뭐냐면 이게 그 단위가 여기 문제에서 킬로로 돼 있으니까 8kg 해갖고 이제 3 이렇게 하면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토끼와 거북이 경주하는데 토끼는 거북이보다 200m 뒤에서, 토끼는 거북보다 200m 뒤에서 동시에 출발하였다. 자, 동시 출발이라는 것은 시간은 똑같다는 거야. 시간이 같다. 이동 시간이 같다. 이동한 시간이 같다. 이동 시간이 같다. 이렇게 됐죠? 자, 거북이의 총 경주거리, 이동거리는 2km고 거북이는 분속 15, 토끼는 거북이 2배 속력. 이 무슨 얘기냐면 분당 가는 거리가 2배니까 30m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토끼가 중간에 잠을 잤어. 그치? 몇 분 동안 잠잤냐? 그 X분 동안 잠잤다라고 합시다. 이게 1번이에요. 그럼 이제 시간을 좀 정리를 해야 하는데, 한번 봅시다. 2번 해가지고 문제를 좀 정리를 해야 돼. 자, 속시거 이렇게 하고, 속시거. 문제를 읽고 여기 채워넣게 해야 되는데, 자, 토끼와 거북이가 있어. 자, 토끼는 분속 어떻게 되죠? 분당 얼마? 30m 가는 거고, 거북이는 분속 어떻게 간다? 15로 간다. 이건 우리가 파악한 거잖아, 그치? 근데 시간은, 자, 지금 보면은 경주를 하기 때문에 같은 거리를 간단 말이야, 그치? 맞죠? 같은 거리를 간다가 하고, 여기 x를 우리가 세팅했기 때문에 그 거리를, 자, 여기다가 이동 거리를 할게. 경주 거리. 자, 경주한 거리. 얘를 y로 하겠습니다. 그럼 거리는 일단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하나씩 다시 읽어보자. 이쪽으로. 자, 거북이는 일단 2km 갔단 말이야, 그치? 아, 거북이는 그러면 2km네, 그치? 근데 중요한 게, 자, 속력을 표현할 때 어떻게 했냐면, 분속 미터라고 그랬어요. 그럼 2km를 미터로 바꿔야 돼. 이해됐죠? 요건 2000m로 바꿔야 됩니다. 요게 핵심이야. 그래서 얘를 2000으로 바꿔야 돼. 됐죠? 단위가 중요해. 속력에서 우리는 단위를 파악해야 됩니다. 2000으로 바꿨고, 자, 그 다음에 뭐 토끼는 거북이의 요 속력으로 달렸다. 이건 다 썼고, 자, 토끼가 중간에서 잠을 잤어. X분 동안에 잠을 잤고, 다시 이제 결승적으로 왔을 때 거북이가 5분 먼저 도착했다. 이거죠. 그러면 자, 토끼가 이동한 시각, 이동한
시간 얘를 갖다가 y로 놓으면 될 겁니다. y분 이렇게. 왜? 이건 어차피 거북이가 이동한 거랑 똑같이 나올 테니까, 그쵸? 맞지? 그러면 시간을 우리가 좀 구해 보면, 자, 시간은 어떻게 구하죠, 우리? 자, 거리가 위가 있고 시속 이거니까 시간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 자, 속분의 거란 말이겠지. 이렇게 읽어주면 돼. 그래서 지금 속분의 거니까 여기는 자 30분의 일단 2000 이렇게 있고, 여기는 15분의 2000 이렇게 돼 있어요. 맞지? 근데 이제 시간에 대한 얘기를 좀 잘 읽어봐야 돼. 토끼가 이동한 시간은 y인데, 그럼 이 y가 얘라는 거고, 맞죠? 근데 여기다가 뭘 더하고 있냐면 x분을 잔 거야. 그러니까 이 이동한 시간하고 x분 잔 시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 그쵸? 이렇게 됐고, 근데 거북이는 어때?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이동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경주한 거리 필요 없습니다, 그치? 얘는 이제 2000으로 해결했으니까. 그러니까 토끼가 이동한 시간도 이 공식에 의해서 나오니까 이것도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치? 굳이 한다면 뭐 30분의 2000으로 계산이 됐겠죠, 그치? 그러니까 미지수로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시간을 보면 토끼보다 먼저 5분 먼저 도착해 있었다 하니까 이 둘의 시간차가 어떻게 된 거야? 시간차가 5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5분 먼저. 요것을 우리가 지금 1번, 2번 했으니까 요걸 3번 힌트라고 합시다. 3번 힌트를 여기서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해됐니, 이거? 근데 이제 5분 차가 나는데 누가 더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지? 토끼가 자느라고 늦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커요, 얘가. 그러니까 큰 것이 작은 걸 빼줘야 돼. 자, x 플러스 30분의 2000에서 빼기 작은 거 15분의 2000을 뺐을 때 이게 몇 분 나와야 돼? 5분 나와야 된다. 자, 방금 전에 우리는 여기서 속력할 때, 자, 분속, 요 시간의 단위가 분이라고 이렇게 통일을 해가지고 식을 세웠기 때문에 그냥 x로 구하면 요 65도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랬죠? 그런데 하나 안 쓴 거 있다. 뭐가 있냐면 하나 안 쓴 게 있는데, 여기 200m 뒤, 그럼 얘를 갖다가 여기 4번이라고 할게요. 원래 이제 첫 번째 챙겼어야 되는데 빼먹었을까봐. 그럼 봐봐, 토끼는 거북이보다 200m 뒤에서 동시 출발이니까 토끼가 이동한 거리는 거북이보다 좀 더 길어야지, 그치? 맞지? 그럼 요거를 조금 변형시킬게요. 거북이의 이동 거리가 2000이었는데 토끼는 그러면 여기다가 200을 더해야 되니까 2200이야.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바꾸면 2200을 30으로 나눠야 된다. 요렇게 좀 바꿔줘야 됩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4번까지 다 표에 녹여 넣은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요게 2200으로 바뀌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어주면 이렇게 되는데, 양변에 이제 뭘 해야 되냐. 일단 약분부터 합시다. 자, 어떻게 되냐면, 요거 5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5로 나누면, 자, 5, 3, 15, 5, 4, 20 이렇게 되고, 얘는 3으로 해야 되니까 10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10으로 나누면 이렇게. 그럼 이게 통분이 되잖아요, 그치? 둘을 계산하면 x 마이너스 3분의 400 빼기 220. 그럼 어떻게 돼요? 180이죠? 그럼 얘가 뭐가 돼? 정수가 되겠네. 그럼 3, 6, 18이니까 3, 1은 3, 여기 60이 돼서 이게 옆으로 이동되어 가면 어떻게 된다? 플러스 60에 더하기 5. 그래서 65가 나오고 얘는 단위가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5분이 이렇게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길어. 그래서 그 힌트에다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가지고 식을 쓸 때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번호를 붙여가면서 확인을 하면 실수 없이 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거 한 번 더 보고 완벽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노트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은정이와 영철이가 2.3km 떨어진 지점에서, 은정이는 분속,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분속 미터. 얘를 뭐로 바꾸라는 얘기냐면 미터로 바꿔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다가 1000을 곱하면 되니까 2300m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자, 은정이는 이렇게 하고 영철이는 분속 이렇게 동시 출발. 그러니까 이동 시간이 같다. 이런 얘기예요. 동시 출발했으니까 이동 시간이 같다. 이렇게. 자, 마주 보며 걸은 거야 또. 마주 보며 걸었다. 이때 이러한 힌트를 이용하여 은정이와 같은 지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한 강아지가 분속 200m로 강아지가 은정이 쪽에서 출발해갖고 영철이 쪽으로 갔다가 그거 만나면 다시 영철이랑 만나면 다시 은정이 쪽으로 왔다가 은정이 만나면 다시 영철이 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는 영철이를 만나면 또 은정이로 갔다가 은정이가 오는 그 은정이를 만나면 다시 영철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러면 이 강아지가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복잡해 일단 상황이. 그런데 그 강아지가 뛴 거리를 구하라.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거 1번이라 하고 그 뛴 거리를 일단 여기 미터니까 x 미터로 하고 나중에 이제 이거를 킬로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요게 이제 물음표야. 됐지? 1번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강아지의 속력 있죠? 강아지 속시거를 구해야 돼. 속시거 이렇게. 강아지 속력은 얼마냐면 분당 200m의 속력이야. 그럼 시간은 몰라 지금. 근데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거 모르지. 자, 얘만 알면은 어떻게 돼? 우리가 찾는 거리를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거시속 뭐가 되냐면 이거 분속 200으로 쳐가지고 200 곱하기 네모 하면은 얘가 거리 미터로 나오는데 그거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 요런 얘기가 되는 거야. 됐니 이거? 그러면 강아지의 이동 시간이 궁금하단 말이야. 그럼 3번 보자. 강아지의 이동 시간. 강아지의 이동 시간. 얘를 구해야 되는데 잘 봐요. 여기서 이제 은정이가 있고 영철이가 있었단 말이야. 맞죠? 얘네들 출발했어. 동시에. 이렇게. 맞죠? 그러면 어쨌든 얘네들이 중간에서 만날 때까지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한 거란 말이야. 만났다 쳐. 여기서 이 정도에서 만났다 칩시다.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면 2300m 떨어져 있었고 각각의 이동한 거리를 찾아야 되니까 이것도 속시거를 찾는 거야. 속시거 이렇게. 자, 은종이의 속력 어떻게 되죠? 분속 55, 60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분당 55m로 갔고 얘는 영철이는 분당 60m로 갔고 우리가 지금 시간을 찾아야 되니까 거리 이 거리는 시간은 지금 몰라 일단. 그럼 여기 x라고 해놨는데 그 시간을 y라고 하겠습니다. y 동시에 이동했으니까 y라고 하겠습니다. 영철이도 y 동안에 이렇게 이동한 거죠. 왜냐 이동 시간이 같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y라고 하겠다고. y분 됐니? 그럼 여기서 그 표를 만들 때 거리는 어떻게 돼요? 요거에서 이제 참고하면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55y가 되고 얘는 60y가 되겠습니다. 맞니? 그럼 그 두 개의 거리를 합쳤을 때 뭘 이용할 수 있는 거야? 전체 은정과 영철의 그 사이 거리 2300m 이다. 요걸 이용하면 y가 나온단 말이야. 요 단계에서. 됐죠? 구하면 4번 해갖고 구하면 이게 어떻게 되죠? 115가 되겠습니다. 115y 이게 2300인데 자 5로 한번 나눠볼게. 자 5, 20, 그 다음 5, 3, 15 이렇게 됐고 5로 이렇게 나눈다 라고 보면은 5로 이렇게 나눴다가 칩시다. 됐지? 그럼 23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23으로 23분의 1을 곱하니까 얘가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로 나눠주면 5로 나누면 12, 2로 바뀌면서 이게 20이 되는데 그 y가 지금 뭐야? 시간이고 여기서 시간 단위가 분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20분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강아지의 이동 시간은 그 은정이와 영철이의 이동 시간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20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4번으로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갖고 이거를 강아지의 이동 시간을 몰랐는데 지금 알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2번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제 마지막으로 20분이 돼서 들어가게 되고
다음에 여기에 이제 20이 들어가면 어때? 이게 미터로 계산이 되는 거야. 2, 4에다가 0 3개니까 2000m가 되고, 이거를 굳이 이제 킬로미터로 물어봤으니까 킬로미터면 1000으로 나누면 되잖아. 이게 2km가 되었다 라고 이게 풀이로부터 이렇게 알 수가 있다 라는 뜻의 문제였습니다. 이해됐죠? 자, 문제를 읽으면서 번호를 좀 붙여가면서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꼭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1번, 2번, 3번, 4번까지 왔다가 다시 4번에서 그 연결 관계를 찾아서 3번으로부터 2번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걸 확인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숫자를 붙여놓고 그 다음에 그 연결 흐름이 다시 그 앞에 있었던 그 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이런 문제를 이제 좀 연습을 하면 비슷한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연습 많이 하시고 노트 정리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003번. 자, 오늘은 이제 서술형은 나중에 다시 올릴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1차 방정식의 활용, 서술형 제외한 C단계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3x 플러스 1이라고 식으로 정의되어 있는 그 정사각형. 그러니까 이게 같은데, 요 한 변의 길이가 이거라는 거예요. 됐지? 그림같이 붙여나간다. 7번째 도형의 둘레의 길이가 이거일 때 x를 구하라. 이건데, 그럼 7번째라는 거는 요게 몇 개 있다는 거야. 세 번째니까 3개, 7번째는 7, 그 다음에 6, 5, 4, 3, 2, 1 이렇게 더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잘 봅시다. 이거 둘레를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 이렇게 이쪽에다 옮기면 이렇게 볼 수 있고, 얘를 떼다가 옮기면 이렇게 돼요. 맞지? 그러면 이 둘레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 둘레 이렇게 오는데, 요 녀석을 떼다가 이렇게 둘레라고 보면 되고, 요 x를 떼다가 여기다가 둘레 하면 되니까, 그냥 길이가 2인 정사각형, 그러니까 길이가 이거의 2배인 정사각형의 둘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맞지? 그러면 자, 얘를 갖다가 일단 잠깐 a라 놓게. 그럼 얘는 4a가 되고, 얘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 이게 2a를 4배 한 거니까 이거 8a가 되겠죠, 당연히. 이해됐죠? 그럼 얘도 똑같이 둘레가 이렇게 오고 둘레가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그치? 그럼 자, 요거를 지우고 이쪽으로 넘기면 되고, 얘를 지우고 여기다 붙이면 되잖아, 그치? 맞지? 요거 지우고 여기다 붙이면 되고, 얘 지우고 여기다 붙이면 돼. 그럼 어때? 지금 둘레를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 둘, 셋이니까 이게 3a인데, 그게 역시 4배니까 자, 어때? 4 곱하기 3a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럼 얘는 4, 3, 12a다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예전에 초등학교 때 배웠다시피 이게 어떤 관계가 있냐면, 여기 4a 더해지고 4a 더한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7번째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자, 4a 첫 번째, 두 번째는 8a, 세 번째는 12a, 네 번째는 16a, 4a씩 더하는 거니까 이거는 20a, 그 다음에 여기는 6은 24a, 그지? 7은 어떻게 되죠? 7번째는 28a.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4a 곱하기 1이고, 얘는 4a 곱하기 2고, 4a 곱하기 3, 4, 7에 28 이렇게 나왔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a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요거의 둘레가 뭐라 그랬어? 364라 그랬죠? 그러면 28을 이제 364를 28로 나누면, 4로 나눠보자. 4, 9, 36, 4, 1은 4, 4, 7에 28 7로 나눠진단 말이야. 얘가 7, 1은 7, 7, 3, 21. a가 이건데 우리는 뭘 찾는 거냐면 x 찾는 거예요. x는 3x 플러스 1이 a라는 걸 이용해서 볼 수 있어. 얘는 3x 플러스 1이야. 됐니? 그러면 이거를 이제 2항해 갖고 정리하면은 13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12가 되고, 그게 이제 3x니까 여기서 3으로 나눠주면은 x는 4다. 이렇게 해서 자, x가 4가 나오겠습니다. 이해됐죠? 초등학교 때 이제 배웠던 이 대응 관계를 좀 적절하게 이용해서 풀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